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몰라 해리스 부통령의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공화당 우세 지역으로 여겨졌던 노스캐롤라이나가 경합 지역으로 재분류되는 등 판세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오늘 해리스 관련주의 흐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관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8월 중순까지의 수출액은 약 331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5% 증가했습니다. 이 중 반도체 품목의 수출은 42.5% 늘게 되면서 9개월째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 중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오늘 휘발유 및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2달 더 연장키로 했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의 불확실성과 국내 물가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들을 돕기 위해 1조 6천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섭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여행 및 숙박, 항공과 상품권 분야에 대한 집단 분쟁 조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10배의)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종호의 템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템베거 그 1000%를 향한 상승률을 오늘도 저희 정텐과 함께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이 간단한 미국장 흐름 그리고 오늘 오전장 흐름까지 챙겨봐야겠죠. 우선 간밤 뉴욕 증시는 이 가파른 급등에 대한 피로감 속에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의 상승 랠리는 단 6거래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됐는데요. 오는 22일 잭슨홀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은 대체로 무난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요. 이길 발표되는 이 비농업 고용의 수정치가 크게 하향될 수 있다는 관측이 다시 한번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편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이 양시장에서 외인과 기관이 하루 만에 다시 매도 우위로 전환하게 되면서 하락으로 출발했는데요. 코스피 200 선물 시장에서는 여전히 외국인이 매수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 코스피 2700선이 계속해서 기술적 갭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코스피부터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유가증권 시장 0.06% 장 초반에 비해서 하락폭을 줄여가면서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269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 현재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두드러지고 있고요. 개인이 나홀로 매물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현재 1.23% 코스피에 비해서 강하게 밀려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77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닥, 마찬가지로 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에 개인은 나홀로 매물 사들이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시장이 등락을 거듭하는 퐁당퐁당 장세 속에서 오늘 여러분의 포트를 든든히 지켜드리기 위해 저희 오늘도 마찬가지로 종목 상담 신청 창구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42번이나 스피드 문자 상담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고민 저희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락하는 시장 속에서 오늘 또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이 구원 투수 김선윤 전문가님 모셔봐야겠죠? 지금 바로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드디어 오늘 밤 FOMC 의사록 공개, 또 이어서 다음 날에는 9월 FOMC의 티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잭슨홀 미팅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금리에 대한 인하에 대한 힌트들이 나올 건데 현재 보시면은 매파적 발언을 한 의원들의 좀 입장도 서서히 거론이 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금리 인하 시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9월 가능성 확실하다 보니까 얼마나 하느냐에 대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이 좀 반영은 됐어요. 반영은 됐지만 사실 오늘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코스피 쪽으로의 흐름 자체는 그래도 괜찮거든요. 뉴욕 증시의 흐름에
어느 정도 좀 부합하는 모습이에요. 부합하는 모습인데 다만 코스닥의 흐름 자체에서 오늘 너무 빠져요. 생각보다 많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 흐름으로 좀 가다 보니까 이런 좀 포인트가 나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오늘 보면 또 좀 이따가 좀 다 봐드리겠지만 2차 전지주들의 흐름이 또 나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들이나 외인들의 흐름, 특히나 외인이 매도세가 되게 강해요, 오늘. 2,500억대 매도거든요. 최근래 들어서는 이렇게 많은 물량을 특히나 오전장인데도 불구하고 쏟아냈던 적이 잘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참 많이 고민스럽습니다. 특히나 이게 시장이 많이 빠졌을 때도 이렇게 물량을 던졌었던 적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왜 이렇게 코스닥 쪽에 매도가 좀 과한 건가? 뭐 종목별로 차등은 되겠지만은 좀 움직임이 좀 심한 거 아니야? 반면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인은 그래도 좀 잘 잡아주는데 기관은 좀 매도로 일관한 모습이에요. 근데 기관들이나 외인들의 흐름에서 봤을 때 오늘 최근에 이제 외인들이 2차 전지 쪽으로 그래도 좀 매수세가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가 좀 나와요. 그래서 야 2차 전지가 또 오늘 가는 게 또 그런 이유인가? 뭐 물론 이제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의 얘기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겁니다. 누가 더 갈지 강할지. 뭐 오늘 또 새벽에 나온 소식에 의하면은 트럼프 후보가 또 앞선다라는 또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뀌어요. 전당대회를 통해서는 우선은 해리스 후보가 결정이 되긴 했지만 우선 분위기상으로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중동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래저래 우선 시장이 나쁘진 않은데 뭔가 조금 답답한 느낌? 특히나 우리나라 증시가 더 심하다고 볼 수 있는 게 미국이나 이제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이번 하락, 엔크리 트레이드 영향으로 하락을 줬었던 흐름을 거의 다 회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좀 부족한 느낌이 많아요. 답답하죠. 그래서 이게 조금 빠른 해결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정부의 정책적으로 조금 증시를 조금 붐업시키는 모습들이 나오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중요합니다. 잭슨 홀 미팅의 결과 금리에 대한 힌트를 통해서 시장에 또 급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포인트를 보고 조금 대응해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차분하게 모레까지죠. 잭슨 홀 미팅 계속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코스닥 시장 속에서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오는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실마리가 본격적으로 윤곽이 잡힐 예정이니까요. 이 점 계속해서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렇다면 과연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 오늘은 또 과연 어떤 테마가 새롭게 떠올랐을지 참 궁금하실 텐데요. 이 오늘의 장전 관심 테마, 오늘 주목해 볼 키워드는 바로 해리스 관련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간 박빙 구도를 연출해왔던 미 대선의 판세가 어느덧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로 기울어지고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201명의 선거인단을 먼저 확보를 하면 이기는 이 미 대선의 특성상 승패는 경합주에서 갈리는 그런 구도가 짙은데요. 이 그간 공화당 우세 지역으로 여겨졌던 노스캐롤라이나주마저도 해리스 후보의 강세로 인해서 경합권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간밤 또 전해졌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죠. 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바이든과 힐러리에 이어서 오바마 부부까지 해리스 후보 지지를 천명하게 되면서 이렇게 승리의 여신이 해리스 후보를 향해서 미소를 짓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 부분 조금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해리스 후보 얘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여타 이제 그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있어요. 물론 이제 오늘은 제가 그 해리스 후보 관련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마리아나 관련주들이 좀 가볍다 보니까 그 마리아나 관련주들을 테마 종목에서 매위 상단에다가 맨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오성첨단 소재 등등의 움직임이 있는데 하나씩 볼게요. 자, 오성첨단 소재부터 볼게요. 자, 오늘 보시면 조정이 좀 나왔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는데 조정 자리가 굉장히 조금 어제 기점으로 해서 되게 양호한 자리였어요. 어떤 자리였냐면 오늘 물론 이제 장중에 크게 급등을 한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이 자리가요. 어제 돌려놓은 자리 자체가 여기 꼬리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라인이 하나 있어요. 라인이 있습니다. 이 라인입니다. 이게 무슨 라인이냐면 이렇게 라인이 있어요. 이게 21선이에요. 21선. 21선 라인이거든요. 21선 라인을 지켜내는 모습으로 나왔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꽤나 그래도 횡보했었던 모습들이 포착이 되죠. 그렇죠. 이 라인이 있었죠. 거기에 밑꼬리 라인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추 이제 여기 라인, 2,400원 라인인데 여기 라인을 기점으로 해서 분위기가 조금 반전되는 모습이 좀 나와요. 차트도 딱 이 그림이 나왔어요. 희한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민주당 전당대회 이슈까지 붙으면서 주가가
튀어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게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비슷한 종목이 또 있습니다. 뭐 같은 이제 뭐 테마스톡 내의 종목이긴 하지만 우리 바이오 같은 경우도 21선을 지키면서 갔었던 모습이 좀 포착이 좀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또 오른 종목 중에 보면 에머리지도 대표적인 마리화나 관련주죠. 에머리지도 오늘 장중에 29.5%까지 거의 상한가 흐름인가요? 네, 갔다가 내려오긴 했지만 역시나 21선을 좀 오늘 태우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우선 전고점 자리 테스트 포인트가 좀 있긴 했어요. 근데 이제 에머리지 차트 크게 펼쳐보자면 여기 라인 보이시죠? 약간 두꺼운 라인 존재해요. 여기도 있겠지만은 일전에 여기 물량들도 있어요. 그렇죠? 여기가 두껍잖아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올라가다가 좀 떨어졌던 자리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이게 아직 몰라요. 아직 이게 누가 될지 몰라요. 해리스가 될지 트럼프가 될지 모르는데 새벽에 나온 소식은 또 트럼프가 앞선다는 소식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지층이 여론조사에서 밀린다 하면은 다시 또 어떻게 됩니까? 해리스 지지자들이 또 열심히 해주거든요. 통화를 그렇겠죠. 네, 여론조사 해줍니다. 그러면서 또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라 아직은 확실하진 않다.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화일약품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11%까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9.3%까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면은 오늘 눈에 띄는 게 해리스 후보가 된다면이란 그런 기대감일 건데요. LG 엔솔 같은 경우가 6.3%대 급등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 SCDI 같은 경우도 5%대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에코프로 2%대, 에코프로 BN 같은 경우도 2.5%. 뭔가 좀 대형 이쪽 2차 전지주들의 움직임이 오늘 되게 눈에 띄거든요. 최근에 수급 상황 보시면은 뭐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외인들이 엔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아주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해리스 관련주로서 뭐 어찌 됐던 간에 엮여 있는 거는 우리가 뭐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민주당이 조금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신재생 에너지 정책 자체가 깨지거나 하진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2차 전지주들은 하반기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간의 사람들이 조금 약간 소외감을 보고서 약간 좀 뭐랄까 멀리했다가 그래도 조금은 외인들이 잡는다고 하니까 관심을 좀 갖는 듯한 모습들 거기에 맞춰서 기관들도 이렇게 동조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는 것 같아요. 아직은 좀 더 봐야 되지만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뭐 이쪽 2차 전지주들의 흐름은 계속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해리스 관련으로도 민주당 관련으로도 계속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을 주도할 해리스 관련주들 보다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아직까지는 박빙 구도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지만요. 계속해서 관심 지켜서 저희 체크리스트에 넣은 이 종목들 다 같이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또 아직도 투자 고민으로 가득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도 열심히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 하단에 송출되고 있는 전화번호 02-3153-1642번이나 스피드 문자 상담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차례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러면 이어지는 시간에서는요. 이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이 시각 LG 에너지솔루션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각 6%대 상승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오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아쉽게도 파란불 켜고 있네요. 아무래도 간밤 엔비디아가 2% 약세를 보여가면서 오늘 반도체주들 다소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전략적으로 엔솔 같은 경우를 아주 천천히 분할 매수하세요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조금 고민이 되긴 했었어요. 떨어질 때도. 근데 이제 그래도 하반기부터는 돌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계속 천천히 사세요. 가능한 천천히라고 말씀드렸는데 우선 엔솔이 움직입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I도 오늘 좀 꽤나 급반등이 좀 나오고요. 2차 전지주들이 뭔가 꼬물거려요. 코스피 쪽의 움직임이 먼저 나오기는 해요. 이게 연속성을 가지고 갈지 여부는 조금 더 봐야겠지만 우선 상황적으로 수급의 분위기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차트의 툴에 있어서도 맨 위에 이제 가장 두꺼운 라인 자체가 이게 121선 라인인데 이 라인이 아직 돌파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 돌파가 나오려면은 가격적으로 36만 5천 원, 37만 원까지 상승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전고점 자리까지는 가줘야 돼요. 근데 분위기는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바뀌는 건가? 이제는 조금은 악재에서 벗어나는 건가? 원체 사람들이 종목을 찾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바닥에서 조금 좋아지는 종목들, 차트의 바닥이 확인되는 대형주 쪽으로 오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너무 큰 관심은 아니지만 계속 지켜봐야 될 입장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반면에 삼성이랑 하이닉스의 움직임 자체가 좋지가 않아요. 삼성은 이제 오늘 1%대 하락이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3.8%가량 하락이 좀 나오는데 어제는 괜찮았지만 그저께 월요일 같은 경우가 또 하락이 깊었었거든요. 올라갈 채비를 하는데 답답한 게 뭐냐면 엔비디아는 시총 2위를 탈환하면서 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계속 추세적인 상승 그리고 이제 25년도 그렇고 26년도 그렇지만은 계속 매출 확대가 나온다고 하는데 사상 최고 매출을 갈아치울 거라고 하는데 하이닉스의 움직임이 조금 이래요. 그냥 매수 기회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잭슨 홀 미팅에서든 뭐 9월이든 11월, 12월이든 금리 인하 포인트는 나올 거니까 거기 맞춰서 주가는 이슈를 받고 갈 거예요. 그리고 원화 강세에 대한 부분을 맞춰봤을 때 반도체 업종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저는 차분하게 우선 지켜볼 필요 있다. 분할 매수 의견 계속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흔들림은 있지만 오히려 조정을 이용하신 매수 대응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차분하게 홀딩하시고 가는 전략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은 우선은 크게 문제는 없어요. 다만 오늘 시장에서 코스닥의 흐름이 조금 많이 심한데 이게 코스피의 대형주들이 좀 잡아주면서 뭐 삼성과 하이닉스 빠지긴 하지만 그 외의 종목들이 잡아주면서 버텨내요. 그리고 코스닥도 2차 전지주들은 안 빠지고 그 외에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다 버려지는 느낌? 근데 오늘 특히나 코스닥이 빠진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뭡니까? 코로나 관련주들의 큰 폭의 하락. 자, 보세요. 제가 왼쪽에 코로나 관련주들만 띄워놨는데 10%습니다. 다 떨어져요. 뭐 오상 헬스케어, 휴마시스 11% 빠지고 있고요. 그렇죠? 소마제는 상한가를 간 모습이긴 하지만 수젠텍 12% 빠지고 랩지 10% 빠지고요. 그린생명과 10% 줄줄줄 빠집니다. 그간의 코스닥의 상승을 좀 이끌었었던 이쪽 코로나 관련주들은 죄다 빠지고 있어요. 이게 오늘 코스닥 하락의 주 요인입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지만 또 이번 달 말까지 해서 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할 거라고는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황 따라서 한 번에 되돌림 반등은 나오긴 할 건데 최근 보시면은 제가 테마 종목들을 막 드리고 있지만 코로나 관련주들을 조금 약간 뒤로 빼는 듯한 모습들 그리고 잘 안 가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어제나 그제 방송에서도 서서히 좀 끝나가는 모습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근데 한 번 더 반등은 나올 수 있으니 혹시라도 물려 계신다면은 그 타이밍을 보고서 잘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원래는 이렇게 빠질 시장이 아닌데 오늘 코로나 관련주들이 죄다 급락이 나오면서 빠지는 거니까 너무 심려치 마시고 다시 빠른 반등 포인트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코스닥 흐름이 다소 아쉽습니다. 그도 그럴게요. 그간 강세를 보였던 코로나 관련주들이 오늘 급락세 보이면서 지수 전반적으로 타격 입히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참 이 시각 고민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도 종목 상담 열심히 달려가 볼 테니까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에 보이는 문자 샵 0082번 또는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 정호의 텐베거가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첫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이 한미 반도체 기다리고 있는데요. 12만 8,600원에 10% 보유 비중 말씀해 주셨네요. 지금 이 시각 약 1.12%가량 밀려가면서 12만 4천 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님 솔루션 듣고 올게요. 네, 매수가는 12만 8,600원이시고요. 최근에 좀 급반등 나올 때 따라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매수 자리가 그래도 이제 종목 대응을 하실 줄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하냐면 그래도 저점 바닥
대응 자리가 저항 자리도 있고 요 자리도 포착이 좀 되다 보니까 여기서 돌파 시그널 나오는 거 보고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자리도 최근 자리도 한번 나올 자리였는데 좀 못 갔어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이닉스의 흐름 자체가 좀 재미가 없다 보니까 그래요. 예. 그래서 우선 상황상 한미는 하이닉스가 가줘야지만은 움직임이 따라갈 거라 우선 홀딩해 주시고 기다려 보셔야 됩니다. 어차피 올라갈 겁니다. 기다리시면요. 1차적인 그 고점 자체는 여기 자리 정도 형성돼요. 16만 원 정도까지. 네, 여기까지 갈 수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뭐 좀 더 짧게 보신다면은 가격 전략으로는 15만 원짜리도 보이긴 하는데 우선 제가 추천드리는 가격은 16만 원 정도까지입니다. 그 상황 보시면서 수익 적당히 보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는 저희 미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2,8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0% 보유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자면요. 약 3.67%가량 내려가게 되면서 11,0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아무래도 일부 제약바이오의 약세도 영향이 있을 거고요. 또 최근 경영권 매각 여파로 이 미코 바이오메드가 돌연 급락한 영향도 있어 보이는데요. 전문가님, 앞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자, 매수 자리가 이제 얼마 전에 매수하신 것 같기도 하고 나쁜 자리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많이 좀 깨졌다가 다시 한번 크게 차트 보시면 이런 흐름의 되돌림 반등이 있어요. 이런 자리들의 이제 상승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나쁘진 않아요. 다만 이제 뭐 미코바이오메드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네요. 자, 같이 튀는 모습이 이제 나와주는데 여기서 이제 되돌림 반등 나오면 매수가 위로는 뭐 웬만하면 문제 없이 갈 거예요. 가는데 거기서부터 재밌는 게 뭐냐면 만약에 종목이 돌파하면서 14,000원 정도까지 추세가 상승이 나와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위로 좀 열려요.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지기보다는 위로 이렇게 솟구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선 저는 홀딩 의견을 드릴 거고요. 시간이 좀 걸려도 싸우다가 다시 매수가 위로 갈 거예요. 그리고 14,000원까지 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고민 좀 해볼게요, 우리. 이게 단기 꼭지일지 아니면 슈팅이 나올지. 보통 이제 차트 흐름에서 볼 때도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가는 자리에서 이게 떨어지는 그림이 나올 때가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가 얼마냐면은 14,000원 자리예요. 네. 차트 전형적인 요거 그림입니다. 요 그림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건 안 좋은 건데 반대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되게 좋은 그림이거든요. 근데 우선은 이게 가는 중이라 14,000원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홀딩 해보시고 14,000원 가면은 그때 다시 한번 고민 좀 해보고 대응해 볼 테니까 그때 다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은 대주전자재료 기다리고 있습니다. 12만 원의 매수가 말씀해 주셨고요. 또 10%의 보유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간의 매매 거래에서 좀 급등이 나와준 종목입니다. 지금 이 시각도 마찬가지로 2%대 강세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 테슬라의 실리콘 응급제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어제 시간의 매매 거래에 이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가 흐름은 어떨지 지금 바로 저희 전문가님 말씀 듣고 올게요. 네, 그래도 이 대주전자는요. 최근에 이제 시장 하락을 잘 이겨냈어요. 다만 요 며칠 조금 안 좋았었던 점이 있긴 하지만 너무나 잘 이겨내면서 주가를 그래도 잘 안정권으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좀 크다 보면 돼요. 네, 훨씬 더 큰 상황이고요. 바닥에서 돌리는 포인트 나오면은 여기 저항선 자리는 이 자리가 나와요. 여기가 14만 원이네요. 14만 원 자리까지는 가능성은 충분히 녹아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탈할 경우가 좀 문제긴 하지만 최근의 흐름으로 봐서는 다시 되돌림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매수하신 자리가 되게 애매한 자리긴 해요. 왜냐하면 보시면 항상 그렇지만 떨어지거나 급등이 나오거나 뭔가 라인이 잡히거든요. 큰 양봉 보이면서 그렇죠? 횡보하셨던 구간이죠. 그렇죠? 그리고 큰 음봉 보이면 떨어지 직전 자리가 또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매수하신 그 자리 한 12만 원대 그 근처 자리가 방향성을 봤을 때 올라가더라도 저항선이 되는 자리고 떨어지더라도 저항선이 되는 자리예요. 네. 딱 그 자리가. 보통 가장 많이 매수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위에서 보신 분들, 아래에서 보신 분들 마찬가지로 해서 그래서 여기 자리가 이렇게 횡보하는 거는 굉장히 정상 범위예요. 네, 정상 범위고 여기서 이제
회사가 좋아진다는 소식이 있거나 해서 뭔가 이슈거리를 타고서 가는 경우 돌파 시그널이 나오면서 가면은 그 전에 여기 저항 자리들이 보이거든요. 여기 자리까지는 좀 움직임이 나와요. 여기가 1차고 말씀드렸던 첫 가격, 여기가 14만 원이고 돌파가 나오면서 한 번 더 거래가 붙어주면은 다시 그 다음으로 얼마일까요? 16만 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구조상으로 횡보 자리가 맞아요. 이 횡보를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중요합니다. 떨어질 가능성보다 우선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홀딩해 보도록 하고요. 1차 14만 원 보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제약바이오 섹터의 차익 매물 압박 속에서 다소 코스닥이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걱정 많으신 분들 대거 생기셨을 텐데요. 지금 이런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계속해서 종목 상담 신청 창구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0082번 스피드 문자 상담 또는 실시간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지금 바로 종목명과 그리고 보유 비중, 매수 단가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어서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이 2차 전지용 탄소 나노튜브 생산하는 기업이죠. 제이오 들어와 있는데요. 24,100원에 10% 이 보유 비중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제이오의 지금 주가 흐름 체크해 보자면요. 약 3.27%가량 올라가게 되면서 18,0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이 종목 자리가 사야 될 자리였네요. 계속 보니까 최근에. 자, 보면은 이 그림이 나오네요. 차트 볼게요. 여기 자리 제가 라인을 그을 건데요. 약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여기고 그다음 하나 더 라인 그을 겁니다. 여기 자리도 포착이 되네. 자, 볼게요. 이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 매수하신 분 잘 보세요. 자, 보시면 처음에 이제 자리 여기 바닥 자리에서의 요 근처 자리들이 형성이 돼 있죠. 여기가 이제 가격적으로 한 2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자리고요. 그리고 나서 보면은 여기가 끝바닥 자리가 하나, 둘, 세 개 맞으면서 돌려 세우는 그림이 있어요. 사실 여기 자리죠, 여기 자리. 여기가 정확하게 한 22,500원 좀 근처거든요. 여기가 사실 떨어질 때 손절 자리였어요. 손절 자리였고요. 손절 자리였고 다시 되돌리게 되면은 요 하단 자리 있죠. 여기까지 되돌림 반등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 보시면 이 종목이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올라갈 건데 매수하신 자리 근처까지 갈 거예요, 우선. 거기 자리부터 이제 어떻게 더 갈 건지에 대한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손실은 안 나실 거예요. 기다리시면. 손실은 안 나실 거고 좀 버티시면은 다시 매수가까지 오는데 여기서 큰 수익이 제한적일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은 안 나는 거는 딱 봐도 나와. 근데 이제 수익 부분에서는 조금 고민스러워. 그래서 이거를 현재 단가로 유지하는 거는 사실 조금 답답하다. 근데 사실 물 타는 게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항상 강조드리지만 물을 타는 것보다 다른 종목의 수익을 활용하셔서 뭐 합니까? 손실난 부분을 같이 없애면서 이거를 제로로 만드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가장 좋은 건데 우선 상황상 차트는 이게 시장이 급락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금을 더 넣는 것도 방법이니까. 그래서 이건 단가를 낮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정 시 매수 대응을 좀 더 하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리고요. 너무 큰 비중은 안 돼요. 적당히 비중만 놓고 대응하시고 돌려 세우는 거 보면서 가져가 보자. 이 종목은 뭐 물 탄다는 개념보다도 차트의 상황과 현 흐름상으로도 매수하기가 좋은 종목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조정시 매수하시고 얼마까지 단가를 그래도 2만 원대 초반까지 낮춰주신다면은 충분히 수익 가능하다. 그리고 반등 나올 때는 못해도 2만 5천 원에서 2만 6, 7천 원까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 삼성 SDI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매수가가 35만 2,563원 선이시고요. 또 비중은 57%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급등이 나오고 있는 삼성 SDI 약 6.43%가량 뛰어오르면서 지금 시각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 33만 원 선을 돌파를 했는데요. 오늘 또 거래량까지 잘 붙어주면서 어느새 45만 주를 향해서 거래량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과연 이 구간에서의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요거 매수하신 우리 시청자님도 주식에서 차트를 좀 보실 줄 아는 분이에요. 단가를 좀 낮추신 것도 있지만 현재 매수가 자리에서 봤을 때 여러 자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매수 대응을 잘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 전저점 자리도 포착이 되지만 여기 자리도 좀 포착이 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 누구나도 이 자리라면은 매수 대응을 사실 해야 되는 할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차트이긴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 들어서 조금 기대감도 있고 해리스 후보가 된다고 하니까 좀 더 사실 욕심이 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종목은 보실 줄 아시는 분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오르긴 해요. 엔솔도 올라가고 SDI도 나쁘지 않은데 이게 사실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 아마 본인 스스로 아실 거야. 해리스가 될지 트럼프가 될지 아직은 약간 뭐 해리스가 될 것 같긴 하지만 솔직히 아직 모르거든. 그러니까 좀 기대에 따른 조금 매수 대응이랄까? 외인이 매수를 좀 대응을 하니까 그거 맞춰가지고 같이 보고서 엔솔처럼 해가지고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기대도 있긴 한데 SDI의 수급은 좀 꼬여 있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일단 들어오긴 해요. 그래서 참 계륵 같은 느낌이 들긴 해. 근데 이거를 봤을 때 큰 차트 대응을 보자면 사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진짜 주봉으로 봤을 때 끝바닥으로 차트를 돌려가지고 보자고요. 이게 정말 죽을까 생각을 들까? 이 15년, 16년짜리 바닥부터 해서 돌리면 이 자리가 나와요. 이거 이거 한번 라인 거기 보셨어요? 주식 잘하시잖아요. 라인 그거 보세요. 주봉입니다. 주봉 상황인데요. SDI가 여기서 더 빠질까? 보통 일반적으로 주봉 상황에서 차트의 5년, 6년, 7년, 10년치 차트를 봤을 때 이 쌍바닥 자리에서 끝바닥에서 여기 터치하고 20년 코로나 때 그리고 나서 지금 바닥이거든요. 이게 더 깨질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요, 사실. 여기서 눌러버리 밑으로 깨져버리 이거는 뭐 그냥 버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자리 자체가 보면은 여기에 횡보했던 자리도 있고 여기 자리도 있긴 해요. 바로 아래긴 한데 지금부터 사실 깨지면은 무슨 자리? 이 구간 자체 무슨 자리예요? 여기는? 이 구간 자체 무슨 자리죠? 여기는? 매수 자리예요. 매수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현재 구간대에서는 손절은 절대 아닌 것 같고 매수를 그래도 잘 하신 거예요. 나쁜 게 아니야. 그냥 운이 없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부터는 돌려 세울 가능성이 있긴 있다고 봐요. 근데 아직은 솔직히 저도 고민이 돼. 뭐 오늘 움직인다고 해서 가는 거 아니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렵고 해리스 후보든 트럼프 후보든 뭔가 좀 더 확실한 방향성이 필요한데 오늘 새벽에 나온 지표는 또 트럼프가 앞선대. 근데 또 전당대회 비롯해서 뭐 경합주 지역에서 또 해리스가 앞선대. 해리스가 약간 우세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아직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하반기와 내년부터 해서는 그냥 2차전지 배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ESS에다가 지금 모든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있잖아요. 방향성을 이쪽으로 잡았잖아요. AI 성장성과 함께 반도체 성장성과 함께 서버의 증가와 함께 뭐합니까? 네. 에너지 저장 장치는 우리가 쓸 수밖에 없으니까 상당히 큰 규모로. 그래서 이게 핵심으로 주가를 반등시켜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SDI 저는 나쁘진 않다. 하지만 막 이게 너무 큰 기대는 일단 아니다. 그렇지만은 기다려 보신다면은 매수가까지 흐름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현 시점부터 깨지는 자리는 무조건 이거는 매수 자리는 맞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다음으로 TLB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CXL 관련주죠. 매수가가 25,450원 그리고 10%의 보유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체크를 해보자면 약 3%가량 밀려나게 되면서 15,600원 선에 거래 중이고요. 지금 이 시각 5일선 아슬아슬하게 지켜내고 있는데요. 최근 거래량도 좀 다소 아쉽네요. 전문가님 어떤 처방이 필요할까요? 네, 저도 좀 많이 아쉽네요. 종목을 라인 그어볼게요. 여기 라인이 끝바닥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부터는 더 빠질 가능성은 극히 낮아져요. 여기 라인 한 번이 나오고 그다음 여기도 하나 있네요. 라인을 몇 개를 제가 만들었는데 보시면 이 TLB는 이 자리를 지키는 자리로서 이제 흐름이 나왔었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서 갔어요. 두 번 바닥, 그다음에 여기 바닥 이런 라인이 하나 있고 그다음 요 바닥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손절 라인으로 봤을 때 여기 25,000원 초반 자리가 여기가 1차 손절 라인이었어요, 사실. 지켜야 됐었어요. 못 지키셨고요. 그다음 라인까지 내려왔죠. 다 내려왔는데 여기 바닥이 또 무슨 바닥이에요? 여기 딱 내려오는 바닥이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손절 의미가 전혀 없어요. 지금부터는 무조건 이제 기다려 주셔야 돼요. 반등이 나올지. 근데 반등이 나오면은 일시적 반등이 나올까, 큰 반등이 나올까인데, 자 차트 상황 보면은 이게 또 라인이 있죠. 여기 라인 보실까요? 돌려 세우는 라인에서의 공백기 빈 자리가 나오잖아요. 여기가 바닥, 여기가 바닥 인식이 되잖아요. 차트가 되돌릴 거라고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가다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22,000원대, 23,000원대 정도까지 갈 거예요. 근데 25,000원대는 솔직히 조금 힘들어. 갈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고 할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거를 계속 가져가시기에는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TLB가 이슈가 좀 터질 것들이 있다. 뭐 그걸 가정해 봤을 때 여기서 돌려 세우는 모습이 나올 수 있으니 어떻게든 단가를 좀 낮춰보자. 최소한더러 22,000원 정도까지는 가능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22,000원이나 그 2만 원대 부근까지 낮추시고 여기서 돌려 세우는 거 보고 대응을 해보자. 근데 2만 원까지 낮추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22,000원 정도까지는 가능하실 거예요. 5% 정도 추가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약간 낮추신 다음에 좀 버텨보시면 다시 올 겁니다. 빠지진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 해보고 말씀드렸던 가격 오면은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지금 이 시각 코스닥 시장에서 이 외인 매도세가 거세지면서 강하게 밀려나고 있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참 고민 가득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 바로 샵 0082번 문자를 통해서 저희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만나볼 다음 종목은요. 이 HB솔루션 기다리고 있는데요. 매수가가 5,100원 그리고 35%의 보유 비중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각 가격 체크해보자면요. 약 3% 이상 강하게 밀려나면서 4,700원 선까지 밀려났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좋은 종목인데요. 다 내려왔어요. 차트 역시나 보면 주봉상으로도 잘 아실 거예요. 크게 이 차트의 바닥에 수렴을 했던 자리, 가장 최저점 자리는 3,000원 자리고요. 주봉입니다. 3,000원 자리부터 해서 바닥 잡히고 돌려 세우는 그림이 이렇게 형성은 돼 있네요.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뭐 빠질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여기가 이제 보면은 21년 바닥 자리 지지하고 계속 버텨는 자리죠. 이게 무슨 자리냐면 이 자리 자체가 절대적인 사람들의 믿음의 영역이에요. 이 자리가 3,000원 자리가. 자, 근데 지금은 중요하지 않고 다음 라인으로 새롭게 생긴 자리가 3,000원을 바닥으로 해서 바닥이 점점 높아졌죠. 이런 식으로. 이 라인이 이제 절대적인 믿음의 영역이 됐어요. 여기가 얼마? 지금 라인으로 따져보자면은 뭐 4,500원, 뭐 4,600원 이 정도 라인이에요. 조금씩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근데 그 라인을 거의 터치하면서 주가가 살짝 올려놨어요. 네. 자, 일봉으로 가볼게요. 자, 지금 상황이 우선은 나쁘진 않아요. 자, 근데 보면 추세적으로 봤을 때 얘가 약간 좀 깨지는 듯한 모습이 나와요. 라인 다시 그어볼게요. 일봉상으로 보시면 끝자락부터 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 라인이잖아요. 보이시죠? 추세가 이렇게. 근데 여기서요 돌릴 때 자 이게 최악인 경우를 우리 가정을 해야 돼요. HB솔루션 같은 경우가 나쁘진 않지만 이 하단 추세 라인으로 내려왔다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HB솔루션 이 하단 추세 라인 있죠. 이 자리 이탈한 자리 있죠. 이 자리 있죠. 이 자리는요. 이 자리들이 매수 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깼다가 좀 횡보하다가 갈 수가 있는데 보통 여기서 이 자리 이탈하게 되면 여기서 많이 힘들어하세요. 손절을 많이 하시는데 버티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패턴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바로 되돌리면서 가면은 1차로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뭐 7,000원까지도 열려 있어요. 리얼로 7,000원까지 열려 있고 만약에 못 가고 못 돌리게 될 경우에는 깼다가 좀 헤맬 수 있어요. 그래서 4,00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그러고 한참 있다가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손절하실 건 아닌 것 같고 혹시나 더 떨어지더라도 결국 올라올 거다라는 믿음을 가져주셔야 돼요. 추세는 그렇게 보이니까. 시간은 걸려도 이 종목은 어찌됐든 수익은 낼 수 있는 종목이니까 한번 느긋하게 지켜보시고 다만 이제 매수가 5,100원이신데 조금 답답하신 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매수하셨던 구간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네, 잘하셨고요. 다만 조금 시기적인 부분에서 이슈를 못 받아서 그래요. 종목 자체가. 다시 받을 테니까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OCI 홀딩스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매수가가 11만 9천 원이고 보유 비중은 40%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비중도 단가도 다소 높으시네요. 1년 이상 보유하신 종목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시각 7만 4,600원에 거래 중인 OCI 홀딩스. 지금 바로 저희 SOS 전략 들어볼게요. 네, 굉장히 오래되신 것 같은데 1년도 훨씬 더 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2018년 고점 자리, 21년 고점 자리에 23년 고점 자리거든요. 그래서 설마 이때 매수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저 멀리 사신 것 같은데 여러 차례 매도 자리가 있었는데 대응을 많이 못 하셨어요. 그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자, 이번에는 한번 기다리셨다가 대응을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이게요, 제가 차트를 이렇게 크게 펼쳐놓긴 했는데 조금 많이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뭐냐면 잘 보세요. 이게 2018년도 때 12만 원 넘어간 게 보시면요. 이거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나. 이게 저는 상담을 지금 한순간에 몇 분 내에 끝내는 거지만 그간의 오랜 기간의 고통은 있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수익이라는 게 날 때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2018년도 한 번, 21년도 한 번, 요때 23년 한 번인데 이 종목이 다시 올라가서 12만 원을 넘어가려면 빠른 시일 내에 올 수 있을까요? 여기 6년 동안 한 3번 정도 움직였어요. 네, 이번에 다시 되돌리면서 천천히 갈 수 있겠지만은 앞으로 엄청 힘든 일이 아주 산재해 있어요. 왜냐하면 두꺼운 매물벽들이 굉장히 괴롭힐 거예요.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커다란 대형 이슈가 터지고 가면 좋겠는데 그래도 뭐 해리스 오버가 된 가능성이 높으니까 조금 태양광 쪽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거 있긴 하지만 그게 사실 주가에 영향을 크게 주지 못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다시 오긴 할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짧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짧으면 한 1년 정도나. 근데 이런 건 있죠. 시장 전체가 제가 자주 드리는 얘기죠. 국내 증시는 진짜 엉망진창이잖아요. 지수 자체를 보면은. 근데 다시 코스피 지수가 2,900, 3,000 막 이렇게 쭉 가버리게 되면은 종목은 이렇게 끄집어서 올려져요. 전체적으로 평균이 올라가니까 같이 가요. 이렇게 쭉 가서 거기에 무조건 들어가는 종목이지 오시아이 홀딩스는. 그런 걸 토대로 해서 갈 수는 있는데 당장의 이슈를 가지고는 이 라인까지 다시 가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을 뭐 현재 구간대에서 더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좀 애매해요. 물론 이제 쌍바닥 찍고 해서 뭐 가격대 부분에서 나쁘진 않지만 다른 종목 수익 나시는 걸로 조금씩 덜어내신 전략이 맞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저는 어차피 이렇게 되신 거 기다려보자. 그리고 기다리면은 매수가 온다. 그리고 이번엔 올 때는 꼭 놓치지 마시고 더 갈 거란 욕심 내지 마시고 깔끔하게 잘 그냥 빠져나오시기를 한 1, 2년 안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이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삼천당 제약 기다리고 있는데요. 15만 4천 원에 30%의 비중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시각 흐름 보자면 약 3.8%가량 거세게 흔들리면서 13만 6,2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 전저점이 14만 5,500원 선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문가님, 앞으로의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이게 저도 이제 아침 방송하면서 월요일 날 좀 봤었는데 이거 차트 이탈 자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자리가 있고요. 손절 자리가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최악인 경우 라인을 열어보자면 여기 라인인데 이게 14만 5천 원 정도 자리예요. 14만 5천 원, 14만 4천 원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거나 해서 밑으로 깨져버리게 되면은 또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 이번 주 자리가 이 삼천당 제약의 기로에 놓여 있는 자리예요. 여기가 여기 자리 하락해진 자리니까. 그래서 우선은 지켜보시다가 이번 주 안으로 반등 못 나오면 이거 매도 꼭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꼭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고요. 저희는 이어서 텐베거 메이킹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을 향한 추월 차선 텐베거 메이킹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가장 먼저 이전 종목들에 대해서 AS 받아보는 시간 가져봐야겠죠? 전문가님, 오늘도 정말 강력한 종목들 AS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네, 하나씩 볼게요. 자, 우선은 아우딘 퓨처스가 오늘 이제 기사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종목에 대한 보고서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기사를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점은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시장이 성장을 하고 가는데 하반기에 성장성을 본단 말이에요. 제가 짧게 보는 종목 아니라 말씀드렸어요. 하반기 성장 봅니다. 3분기부터 실적이 얼마나 돌아설지 되게 기대가 되는 종목이에요. 9월까지 보긴 해야 되지만 우선 그래도 7월도 실적이 굉장히 좋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8월도 굉장히 좋고요. 특히나 이제 저도 이 보고서를 봤는데 베트남 쪽 포인트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베트남 쪽에서 매출이 1년에 한 15억이었는데
7월 달만 한 10억 가까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뀌었다 확실히. 베트남 쪽에서도 아우딘 퓨처스의 그 네오젠 그 화장품을 서로 달라고 날린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올리브영 들어가고 저기 코스트코 들어가고 아마존 잘 팔리고 있고요. 그다음 일본의 큐텐, 돈키호테 등등등등등 너무 좋은 상황이니까 현재 자리 어제 많이 급등이 나왔는데요. 조정 보시면 이거 매수하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차분하게 보고 대응하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 볼게요. SK케미칼도 꾸역꾸역 올라가요. 이제 매수 사인 드리고 나서 떨어지진 않고요. 그냥 꾸역꾸역합니다. 실적으로 주가를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급할 거 없습니다. 역시나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시프트업인데요. 어제 좀 급등 좀 나오고 오늘도 장중에 죄송합니다. 1.7%까지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제가 보는 건 딴 거 아니고요. 뭐 보냐면은 중국 쪽의 파노보입니다. 왜? 시프트업의 최대 주주가 텐센트니까.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홀딩하시고 지켜보시고 이런 급락에서의 모습들은 굉장히 매수하기 좋은 자리다라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또 종목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종목 얘기를 바로 드려볼게요. 왜 이렇게 많이 올랐지? 자, LG화학입니다. 대형주 갖고 왔어요. 예, 제가 오늘 요즘에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 가네요. 자, LG화학이요. 오늘 현재 4.4% 상황인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회사가요. 이게 사업 부분 전체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사업 부분 좋아지고 약간 좀 2차 전지 쪽은 약간 좀 헤매고 이렇긴 한데 안 되는 사업 부분을 축소하고 잘 되는 사업 부분을 확대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 구조 재편을 하면서 석유화학에 집중을 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게 2분기 석유화학 부분 흑전했는데 중요한 거 뭐냐면 3분기마다 적재 탈출했지만 앞으로 더 좋아지는 게요. 경기 회복이 되면은 이 화학주들의 성장성이 나와요. 근데 경기 회복의 신호탄이 뭐죠? 금리 인하라는 거예요. 맞죠? 그럼 금리 인하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쪽 롯데케미칼도 마찬가지겠지만 LG화학도 그렇고요. 좋은 모습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걸 보는 거고요. 그 다음 또 보자면 이게 2022년 끝바닥까지 나와 있다가 차트가 또 되돌리는 모습이 이렇게 형성이 좀 됐거든요. 사실 여기 자리에서 더 깨지고 내려간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은 기관이고 외인이고 다 버리는 그림이야. 근데 LG화학을 과연 지금 상황에서 버릴 수 있을까? 냉정하게 봅시다. 경기 회복 나오는데 석유화학 부분 흑자 전환했대. 3분기 만에. 살아나는 거거든. 2차 전지 쪽을 줄이고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야, 그러면은 하반기 때 좋아지겠구나. 요 포인트를 보는 겁니다. 자, 매수가 말씀드려볼게요. 매수가는 이제 29만 원 정도 근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아까 자리가 있었는데 자리가 안 보이네요. 갑자기 좀 올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대본을 좀 일찍 드리다 보니까 반등이 좀 있었고요. 목표가는 제가 1차로 우선 35만 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35만 원짜리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28만 원짜리를 볼 거예요. 28만 원짜리를 볼 건데 사실 크게 내려올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 종목은 왜 제가 35만 원짜리를 보냐면 현재가 자리에서도 좀 조정 받을 때마다 분할 매수 사인은 제가 드릴 겁니다. 드릴 건데요. 보시면 바닥에서 이렇게 35만 원 라인까지 갭으로 좀 뜨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29만 원부터 해서 30만 5천 원 사이에 매수 사인 제가 드리도록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갭으로 뜨는 거 보고 대응하고 만약에 35만 원 도달한 다음에 안 빠지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40만 원까지는 뭐 크게 문제 없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짧게 본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올라가는 거 보고 목표가를 제가 상향을 시키는 방향으로 갈 거니까 LG화학도 잘 봐주면 좋겠다. 그래서 추후에 좋은 수익이 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대응하는 거니까요. 대형주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텐베거 메이킹 종목 LG화학까지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저희 1차 목표가는 3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8만 원짜리 짚어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보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이어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다뤘던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이 증시 모멘텀이 부재해가면서 외인의 수급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오늘 오후장에서는 이 주요 이벤트에 대한 경계감 속에서 이 증시의 피로감이 누적되어 가고 있는 모습 관측이 되어가고 있고요. 또 오늘의 텐베거 메이킹 종목은 LG화학, 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에 이 주가에 대한 흐름도 개선이 될 거란 기대감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이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투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각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꾸려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